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주말에 어울리는 영상,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는 영상, 주말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더 편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파운드리 직원 TSMC 7만 명, 삼성 2만 명, 이게 한국 현실인데, 일단 제가 어떤 제 썰도 좀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국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참조를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TSMC 73,000명, 삼성전자 지금 2만 명입니다. 파운드리 쪽에.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파운드리 쪽에 2만 명은 이게 좀 메모리 쪽도 약간 좀 섞이고 이래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2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에 작년에 직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근데 절반은 여러분 석박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석사 이상입니다. 절반이 7만 명, 7만 3천 명의 절반 이상이 석박사다, 석사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수 파운드리 인력만 놓고 볼 때 TSMC의 석박사 수는 삼성 임직원 수를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리 인력 중에 TSMC 석사 이상만 해도 삼성전자 2만 명을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석박사 고급 인력을 대거 확보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는 TSMC에 맞서기 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급 인재 양성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지금 국내 우수 인력들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서울대 반도체공학과, 서울대 의대 어디 가겠습니까? 서울대 의대도 아니다. 지방대 의대도 이기죠. 지방대 의대도 서울대 반도체공학과를 이깁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또 반도체 공학과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의대 쪽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급 연구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TSMC의 2022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TSMC의 작년 말 기준 임직원 수는 7만 3,090명입니다. 7만 3,090명. 올해 2월 기준으로 이보다 소폭 증가한 7만 3,319명을 기록을 했어요. 자, 2021년 말 TSMC의 임직원 수는 6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거의 8천 명 가까이가 증가한 것입니다. 8천 명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인력의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1년 만에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TSMC의 전체 임직원 중에 석박사 비중은 꾸준히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임직원 7만 3천 명 중에 석사가 47.2%, 박사가 3.8%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의 51%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석박사 수만 37,200명입니다. 2021년도에도 TSMC에서 근무하는 석사는 47.3%, 박사는 4.1% 비중이었습니다. 이건 또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전혀 자랑은 아니고, 제 동생이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졸업식에도 가고 제 동생이 쓴 논문도 보고 했는데, 박사학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죠. 자, 그 인력을 지금 전체 직원 중에 4.1%, 지금 직원 수가 7만 명이 넘기 때문에 거의 한 2,800명, 3,000명 가까운 박사를 보유하고 있다, TSMC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러분, 임직원의 연령대도 상당히 젊어요.
작년 기준 TSMC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35.7세로 집계됐습니다. 35.7세. 엄청 젊죠. 그만큼 조직이 젊은 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역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메모리 사업을 선도하는 삼성과 비교할 때 TSMC의 인력 확장 속도는 매우 빠르고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총 임직원 수는 7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업계에선 이중 파운드리 인력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SMC의 인력에 비하면 삼성의 파운드리 인력은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죠. 자, 삼성 등 국내 파운드리 산업의 인력 육성은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인력 확보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죠. 많은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수 인력들이 다 지금 의대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난달 말 열린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카이스트에서 열렸거든요. 자,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3배가량 높은데 그 정도 차이만큼 인력 수에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TSMC의 시장 지배력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인력 확보가 삼성에게도 절실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과 TSMC의 점유율은 딱 그 인력수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차이가 점유율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건 있지만 업력도 있고 캐펙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인력수하고 비슷한 양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 전체 임직원의 50%에 이르는 TSMC의 이 석박사 인력 확보는 무서울 정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반도체 고급 인력, 연구 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전국 반도체 연구 교수는 우리나라에 400에서 500명에 불과를 해요. 서울대 공대만 따져도 교수가 약 한 330명 중에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연구하는 교수는 한 1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매년 1600명 정도의 인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대학에서 배출하는 반도체 전공자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650명에 불과하고요. 자, 석박사급 인재는 150명입니다. 150명.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석박사 나오는 인력이 150명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지금 빈약하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향후 10년간 관련 인력 확보는 지금 10,000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국뽕으로 들어가자면, 자, 이런 상황인데 3나노 2세대에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TSMC를 제치고 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TSMC를 앞서고 있다라는 거. 3나노 2세대, 지금 2나노도 아마 게이트 어라운드에서 더 TSMC를 본격적으로 따라잡겠죠.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쇠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 저는 정말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7만 3천 명의 인력이 있고 거기에 석박사가 50% 이상이다?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TSMC를 버금가는 TSMC를 압살할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가 삼성에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같은 조건이다 하면 그만큼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게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막강한 회사인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이 당연히 석박사급 이상 이게 수만 명에 7만 명이 전체 직원에서 석박사가 거의 3만 명이 넘는데 이 인력들이 첨단 공정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건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거, 정말 국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